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K증시 드디어 수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1일 거래 대금 웬만하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조 원이 넘고 있고요. 지난주 1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만 하루 거래 대금이 17조 원을 돌파했던,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17조 원의 숫자였었고요. 요즘 코스닥 그냥 가면 10조씩 매일 터지게 됩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네. 원래 K증시가 트럼프의 피해 1순위, 한국 경제 무너지고 K증시 무너진다. 근데 수급 터지면서 지금 코스피 2610선까지 왔어요. 왜 이러는 그러니까 거죠?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 주가가 끝모를 추락을 겪었고 12월 달에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저평가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씩 환율,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좀 안정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 때 결국은 8개월 연속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증시가 이제 부진하니까 거래 대금이 그냥 미국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도 뭐 최고가를 찍고 한 1억 4천만 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보다는 화끈한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우리 국내 증시로 좀 돌아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돈이 되는 곳에 당연히 이제 돈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뭐 양시장 다 합쳐서 2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10조 원 이상대의 이제 거래대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동학 개미 열풍이 불었을 때는 하루 거래대금이 막 뭐 30조, 40조 그냥 쉽게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아직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어쨌든 작년 하반기 때 특히나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씩 이제 펀더멘탈을 회복하고 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저가 매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럽 시장 오늘도 독일이 신고가, 유로스톡스 이제 신고가를 찍었는데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던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펀더멘탈 정상화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네. 준호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작년은 맞습니다.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장 진입이 지능순이고 지금 들어온 돈은 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스마트머니입니다. 아직 맞습니다. 개인이 안 돌아왔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마음 좀 이제 한번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확실히 투자 심리가 개선했다고 느끼는 게 뭐 조금만 호실적이나 큰 뉴스가 아니어도 장중에 막 20에서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적은 자금으로 하루에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또 특정 어떤 큰 재료가 나와도 올라갔다가 그대로 윗꼬리가 달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여러 섹터에서 전세도 전업종이 골고루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작은 이슈에도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게 우리 국장의 매력이거든요. 잘 안 돌죠, 수급이. 맞습니다. 수단매가 예전만큼 묵직해. 빠르게 도는 게 아니라 좀 묵직하게 돌기도 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이 약간의 어떤 악재에도 좀 크게 변동하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와주는 것도 좀 단점이긴 했지만 또 이제 작은 호재에도 크게 시세가 분출되는 것도 우리 국장의 가장 큰 매력 중에 매력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로봇 섹터라든지 또 그리고 뭐 AI 섹터라든지 또 그 솔루션 관련 섹터들은 사실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미국 증시보다 강력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일례로 이제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거의 400%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AI 신약 개발 업체들 또 바닥 대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하루에도 막 20, 30%대 불기둥이 솟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또 특히 이제 상반기 안에 잘만 우리가 대응하면은 정말 올 한 해 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국장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코인도 약간 시들해졌고
미국 주식도 조금 시들해진 것 같고 우리 남아 있는 건 이제 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금이 남아 있어요? 사상 최고가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이제 공개 방송할 때도 지금은 금 투자를 할 시기는 여러분들 조금 놓쳤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언론에서 막 금 투자가 열풍이다 이러면서 골드바가 이제 뭐 판매가 중단되고 이러니까 실물이 없어요. 네, 실물이 없어서 판매 중단을 했거든요. 판매 중단이 되니까 이제 은 투자로 몰려가지고 은 가격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금 가격이 올라봤자 이제 한 달에 한 10% 정도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지수 급락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 투자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안을 좀 찾아보시라. 어차피 금 가격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해서 뭐 크게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니까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이제 찾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까지 저희가 커버를 한 게 금은요 지금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 인류 역사상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제 뭐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 하고 미국 증시 메타 빅 세븐 중에 메가리스폰 세븐 중에 메타 빼고는 다 우리보다 못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20배 올랐습니다. 지금 24,000원짜리가 50만 원 갖고 우리도 있다. 네,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요즘은 빠른 순환매 없습니다. 처음에 그냥 쭉 가는 이것도 지금 개선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이슈들이 또 워낙 많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록3도 잠깐 달아드리고 했었는데 AI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를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라고 하는 기업을 분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1999년도에 이제 설립돼가지고 국내 이제 AI 기업 중에 1호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니까 업력이 뭐 굉장히 오래된 20년도 훨씬 넘게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이제 가장 강점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음성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솔루션 서비스로 이제 출시가 된 제품들도 전부 이제 AI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밑바탕에 깔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작년에 흑자 기조를 이제 한번 만들었던 이제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손글씨를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 이거 이제 예전 같으면은 상상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막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막 베껴서 필기 노트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AI 이제 필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이제 딱 찍으면은 손글씨를 이제 그대로 텍스트로 이제 변환하는 거. 나중에는 이게 동영상으로까지 이제 가능하는 시대가 분명히 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셀비 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라든지 녹음 파일을 통해서 이제 수입된 대화 내용. 우리가 요즘에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많은 이제 이런 뭐 녹취 파일 대화 내용, 이게 또 뭐 수사가 막 온 데서 막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 접하실 텐데 그걸 이제 우리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음성을 다 듣고 분석하고 또 보고서를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사가 늦어져요. 그렇죠. 그게 굉장한 이제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셀바스 AI가 만든 셀비 노트라는 게 이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조달청에 보면 셀비 노트가 조달청이 이제 조달 품목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주요 5개 형사사법기관에서 바로 이 셀비 노트를 채택을 해가지고 일선 경찰서에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또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경찰관 형사분들이 이제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이제 앉혀놓고 막 이제 노트북 앞에 놓고 막 이제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음성 녹취를 딱 해놓으면 그 녹취를 나중에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그대로 이제 셀비 노트가 요약 전환을 딱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 AI가 이제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의 단순 노동을 AI가 이제 담당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제 서비스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셀비 노트를 이제 주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샘 올트만이 우리 국내 방한해가지고 의료용 챗 GPT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국내 증시 보시면은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과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 룬이 또 어저께 뭐 7% 8%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의료 AI 시장에서도 셀바스 AI가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 셀비 메디 보이스라고 하는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분들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 판독을 놓고 사진을 딱 놓고 환자분 어디가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요것 자체를 셀비 메디 보이스가 의사의 이제 진료나 처방, 영상 판독, 소견 이런 것들을 또 역시나 보고서 형식으로 딱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셀비 메디 보이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용 챗BT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거기에 가까운 이제 서비스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공기관과 그리고 이제 주요 종합병원에 이제 채택이 좀 되고 있고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은 2025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외래 환자들까지 모두 다 이제 요 셀비 메디 보이스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해서 작년에 이제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국내 대형 종합병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 셀비 메디 보이스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하반기 때 특히 의료 파업, 의료 대란 때문에 굉장한 이제 혼란과 환자분들의 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이제 복지와 생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 품목이 바로 이제 셀비 메디 보이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짜 자회사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체성분 분석기나 자동 혈압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또 작년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가지고 메디아나라고 하는 또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어요. 메디아나도 최근에 의료 AI,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는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서비스들을 공공기관과 국내 이제 종합병원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와 메디아나를 통해서 의료 AI 시장까지 이제 뛰어든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의 시장 트렌드에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좀 2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로얄티 매출 내에 이제 셀비 노트하고 셀비 메디 보이스. 실제로 셀비 노트하고 셀비 메디 보이스는 계약을 하면은 그 이제 프로그램이 깔린 PC 한 대당 로얄티를 이제 받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23년 4년 넘어가면서부터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게 보이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셀비 노트와 셀비 메디 보이스의 이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거의 지금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 두 서비스 품목이 가장 큰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체 이제 셀바스 AI의 실적 전망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선이 이제 영업이익률이에요. 국내의 AI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 10% 넘어가는 회사, 물론 흑자가 나는 기업도 거의 없는데요. 영업이익이 2자릿수를 넘어가는 기업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바스 AI는 2023년부터 막대 그래프가 이제 매출액이고요. 실선 그래프가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2026년이 되면은 14% 정도에 이제 육박을 할 정도로 로열티 매출이 이제 전체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제가 항상 AI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서비스 기업들을 말씀드릴 때 이제 돈 버는 기업이어야 한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중소형주이긴 합니다만 셀바스 AI는 이제 돈 버는 AI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1시에 테슬라의 이제 그록 3가 있어요. 공개가 좀 될 거고요. 오픈 AI, 챗GPT, 뭐 의료용 챗GPT 만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샘 올트만은 이제 학습용 AI와 추론용 AI를 결합해서 이제 챗GPT 4.5 버전을 공개를 한다라는 합치나요 이제 맞습니다. 추론과 학습을? 이번 주 후반쯤에 이제 공개가 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셀바스 AI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릴게요. 2월 중순까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강하게 한번 솟구쳤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에 눌림목 조정을 굉장히 좀 잘 받았죠. 거의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그래요. 마음 AI, 솔트룩스, 셀바스 AI 차트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 조정은 이제 잘 거쳤으니까 어제 종가 근처에서 바닥 잡은 요 포인트에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500원 현재가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좀 이따 그록3 분석하겠지만 오늘 만에 하나 좀 갭이 떠도 오케이. 네. 아니 뭐 셀바스 AI는 갭이 크게 뜰 것 같진 않아요. 어제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어제 강했던 종목들 쪽으로 오늘 초반에 이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틈새를 좀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실
갭되지 않고 그냥 정말 완만하게 출발했다가 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잖아요. 예. 셀바스 AI도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갭든다라고 하면 16,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그록3 이슈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따로 떼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명명해줘 이야기했지만 이제 추론형, 뭐 학습형,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쏟아집니다. 그럼 이제 거대 오너 모델을 다 개발하면 그렇죠.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솔루션 쪽의 시대가 열리는데 셀바스 AI는 우리가 말하는 거, 글 쓴 거 이런 거를 얘가 딱 요약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딱 요약해가지고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얘가 솔루션도 내주겠죠. 네, 맞습니다. 아프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라든가, 요 말이면 이렇게 하라든가, 그거를 하고 있는 이제 메디 보이스 그리고 셀빈 노트 네. 요 프로그램을 실제로 갖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통해서 지금 방금 딱 하고 말씀해주신 있죠. 것처럼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옛날에 업무할 때 그거 만드는 게 일이었잖아요. 파워포인트는 요즘에는 네. 코파일럿이 그 오피스까지 다 실행을 해가지고요. 예. 필요한 PPT, 엑셀 다 만들어줘요. 네.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성인식 쪽에서는 지금 셀바스 AI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표 만드는 파워포인트 만드는 마지막 시대가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어서 이 이슈를 우리 준호 매니저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실은 주말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맞습니다. 국내 첫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HD 건설기계에 따라서. 자, 지금 보면 재건할 수 있는 땅은 러시아가 다 갖고 갈 거다. 네, 그럼 맞아요. 중국 기업한테 혜택이 가서 우리나라의 재건주가 고평가가 지금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어제 약간 1차 타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 외에서는 또 그대로 다시 반등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재건주의 거의 선두주자격이었습니다. 누구도 재건을 언급하지 않을 때 준호 매니저가 치고 나왔는데 맞아요. 자, 우크라 재건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국내 주식을 살 게 없어요. 뭐 사실 뭐 AI 생성형 AI도 이제 글로벌 네. 또 이제 테크 기업들 중심 M7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팔란티오사이죠.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사실 이제 국내 이제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이미 아까 HD 현대 인프라코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SY 스틸텍 이런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종식과 함께 예전에 그러니까 남북 경협 같은 어떤 흐름이 충분히 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세가 이제 말을 해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그리고 채굴 작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 히토류나 이제 다양한 어떤 광물들도 그 러시아 점령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약간은 젤렌스키를 배제하고 이제 러시아 푸틴과 직접적인 어떤 이제 만남을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단판으로 겁니다.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식과 약간의 지금 이제 우리 히토류가 미국이 정치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추가 제재와 약간의 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약간의 당근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히토류를 나눠갖자라는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러시아도 대신에 조건이 있겠죠.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막아주고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멈추겠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어느 정도 득가 시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우크라이나가 종식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관련 종목들이 그 기대감만으로 크게 시세가 분출된다고 보고 있고요. 종식 이후에는 우리 관련 종목들을 그다지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게 고스란히 시간 내에서 반영되면서 뭐 SY 스틸텍도 5% 정도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한 3% 내외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이제 사우디에서 고위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내일 모레는 또 키스켈로그 특사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그렇습니다. 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가 푸틴 만나기 전에 제발 나 좀 만나달라 해서 또 이제 이번 달 안에 젤렌스키와 또 이제 트럼프의 회담이 있고요. 또 그리고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에 푸틴과 그리고 트럼프의 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이 이뤄지기 전에는 항상 기대감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고 또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현지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또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요청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포션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HD 아까 그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나 우크라이나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을 맺은 건 없는데 일단 국내 대표 건설 기계 업체고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지금 현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굴삭기가 포크레인을 가장 많이 점유율이 1등 기업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다 보니까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종식과 휴전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4월 20일 부활절에 네. 부활절 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휴전과 종식을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종식 관련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OS 스틱 한번 보죠. 네, SOS 스틱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5% 정도 반등 나와줬는데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뭐 테마주라면 테마주지만 SOS 스틱이라 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에게 MRO를 부탁했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조립식 주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또 가장 먼저 또 지어져야 될 게 아무래도 병원과 학교와 주택이다 보니까 이미 SOS 스틱 모회사인 SY가 응압병실이라든지 또 모듈러 주택 사업을 여러 차례 또 시행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SOS 스틱의 데크플레이트 수주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당분간은 적용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엄근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엄수 근엄 진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현대건설기계 매도 리포트 쓴 게 너무 좀 근엄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준호 매니저가 딱 핵심을 짚어주신 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잖아요. 실제로 재건이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뭐 어저께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종전을 하겠다는 거니까 히토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히토류를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점령 지역에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지금 상태로 종전을 하면은 이 히토류도 푸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쏟아부었던 돈이 정말 막대하니까 그걸 어쨌든 회수를 해내야 되니까 푸틴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랑 유럽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셈법이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어쨌든 전쟁이 곧 이제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잖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당선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하면 마치 신의 한마디처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도 약간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준호 매니저가 지금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4월 정도에 이제 종전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로 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걸 따질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겠는가. 유럽 기업들도 지금 속된 말로 개털될까 봐 지금 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지금 정상회의, 긴급 정상회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뭐 실적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좋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준호 매니저가 그렇게 따지자면은 있었고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온다기보다 로봇 시장의 어떤 개화 기대감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른다라는 거 1차 시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민 매니저는 엄근진. 왜 갑자기 진지했느냐 하고 지금 오늘 일단 사우디에서 만납니다. 러시아 고위급 뿌렸고요. 미국도 꾸려서 만나고 일단 가고 있고 트럼프가 관세를 4월로 다 연기한 거는 3월 내에 끝장낸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3월 첫째, 둘째 주까지는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좀 연있는 뭐 SOS 스택 이야기했고 인프라 코어 같은 것들에 대한 시세는 조금 더 보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매도 리포트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저희 매일경제TV에서는 아마 생쇼 할 때 이제 이게 등장을 하고 뭐 영상 실시간으로 가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록3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 어제도 그록3인데 어제는 놓고 보면 약간 막 더존비존, 네카오 이런 친구들은 엠노 같은 건 안 나왔고 밑에 솔트록스가 달려가고 마음 AI가 달려 의료형 쪽 AI가 좀 달려갔어요. 솔루션 중에서도. 결국 이 그록3 나오면 솔루션 판인데 투자자들이 아직도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두 분은 또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해 주신 게 완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는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의료 AI 기업이 강했어요. 특히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이제 4분기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서 서브 로보틱스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어제 준호 매니저가 얘기한 로봇 기업 막 장중에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로봇 기업도 다 멀쩡했거든요. 원익홀딩스요. 그러니까 서브 로보틱스가 급락한 걸 엔비디아가 그걸 팔았기 때문이고 지난 금요일 날 리커전 파마슈티컬은 24% 폭등을 했어요. 요게 이제 의료 AI 기업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 흐름을 타서 우리나라에 이제 3빌리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코크로스, 루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의료 AI였고 오늘이 이제 진정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일 타이밍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오늘 이제 오후 1시에 그록3 이제 공개가 좀 될 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거 걱정 많이 약간 재뿌리는 소리 같긴 합니다만 뭐 그록 1, 2가 시장의 이제 기대치에 크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절치부심 엔비디아의 이제 GPU를 굉장히 많이 사모았잖아요. 그동안에 엄청난 이제 학습의 효과를 내일 이제 공개할 걸로 특히 실시간으로 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재밌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이 아무래도 어제는 이제 의료 AI 쪽이 강했고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반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카페24가 지금은 빠져 있는데 영민 매니저가 이거 벌써부터 추천했던 그때 추천이 아니라 이제 일발에서 다뤘던 종목인데요. 카페24 사기도 또 무서워요 지금. 아니 근데 카페24는 제가 최근에도 다시 좀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대가 이제 3만 원 중반대니까 지금 거의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한 70% 80% 갔죠?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카페24 오늘도 마음 같아서는 셀바스 AI 말고 카페24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방산주들 더 간다 그랬잖아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가는 종목들이 이제 더 달리는 이제 딱 그런 시장의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이제 카페24는 한 2주 정도 오히려 고가놀이를 하면서 매물 소화가 좀 잘 됐어요. 그리고 일봉을 보면 어우 이렇게 오른 걸 사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월봉을 한번 열어볼게요. 카페24가 2018년에 지금 라이브 커머스나 유튜브 이제 라이브 쇼핑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기도 전에 2018년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8,000원, 뭐 6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새로운 이제 성장이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 거의 뭐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수익화를 좀 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충분히 이제 돈 버는 AI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카페24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그록3 나오게 되면 어제 못 이뤘던 AI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꿈, 네카오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여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SGS 이렇게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엠노, 더존비지원도 계시고 카페24도 있고 이제 솔트록스도 어제 또 반응을 했었고요. 맞아요. 준호 매니저는 만약에 그록3와 함께 소프트웨어 쪽이라면 어디를 향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록3의 시연을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았다면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움직일 것이고 또 너무 좋으면 오히려 또 마이크로소프트 향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또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SP소프트, 이소프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진짜 챗GPT를 능가하는 정말 혁신이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 이번에도 H백 고성능 반도체 칩을 10만 개를 그록3를 개발하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정답이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맞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아니면 HBM 종목들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개발 과정에서 또 이제 LS 일렉트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력기기 그리고 변압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있죠. 부분들이 다시 한번 LS 일렉트릭도 또 XAI의 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시에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꼭 논란의 중심에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1시에 충분히 확인하고 오후장에 사도 정말 이게 혁신이라면 하루짜리 상승으로 절대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오후장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반도체 섹터, 아까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쪽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LS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쪽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 H100이 거의 10만 개를 사용했고 그럼 역시 고성능 반도체 칩이 정답이다라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다시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고 사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그록3 전략은 일단 1시에는 보자. 1시에 보고 한 20분간은 보자. 발표 내용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이슈도 실은 저희가 어제 개장 때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SODIMM, SOCAM 하면서 제2의 HBM이었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개장 종목으로
심택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 심택 시세가 네. 났습니다. YS킴님, 그간 부진하던 반도체 섹터 이제 소캠 관련 훈풍이 불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장기 테마 같습니다. 장기를 끌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랜드스카이님, 자 HBM을 넘어서 제2의 HBM 소캠 이게 뭡니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맨 매니저, 네. 제2의 HBM으로 지금 우리가 판 뒤집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갑자기 또 이제 장비 또 소부장 들썩대요. 네. 제2의 HBM은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HBM은 현재 진행형. 네. 그다음에 이제 CXL과 소캠은 미래를 또 내다보는. 미래지향형.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공개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CXL이 그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CXL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네. 그동안에는 GPU와 메모리를 1대1로 대응을 시켰는데 GPU와 연결했던 걸 CPU에서 갖다 쓸 수 네. 있고 CPU와 연결했던 걸 또 GPU에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병렬로 여러 개 만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메모리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네. 성능, CPU와 GPU의 성능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킬 수 네. 있는 혁신적인 메모리가 메모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주도권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잡는 네. 거예요. 며칠 전에 딱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3월 중에 뭐 CXL 양산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하루 있다가 엔비디아가 아니다, 우리는 소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캠은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놓고 이 시스템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메모리의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LPDDR5X라고 하는 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사실 HBM하고 거의 비슷해요. TSV 공정으로 구멍 많이 뚫어서 인아웃 이제 입출력을 많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고 대신에 이제 칩의 두께를 더 얇게 만들어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보관으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GPU가 열이 많이 나고 에너지 소모,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라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고민이 담긴 게 소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메모리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된다라거나 이 소캠이 HBM을 뭐 대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 좀 되어 갈 거다라는 이제 전망을 이제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소캠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자극받은 게 심텍, 판이죠. 코리아 서킷. 왜냐면 이게 LPDDR5, 어차피 LPDDR5 메모리가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그 LPDDR5의 대면적인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기업이 심텍하고 코리아 서킷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던 거다. 그래서 지금 암암리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기업들과 엔비디아 같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차기 기술 선점을 위한 뭔가 좀 물밑에서 굉장히 좀 빠른 이런 이제 기술 발전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네. 반도체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업황 전체 이제 다음 사이클이 뭐 3월에 끝난다, 6월에 끝난다 말은 많습니다만 이슈는 지금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CXL, 유리기판, 거기다가 어제 소캠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리면서 키 맞추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특히 이번 주는 HBM 관련된 이제 핵심 장비 종목들과 이런 이제 CXL 관련된 이제 기판 대부분 CXL과 소캠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기판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뭐 해성 DS TLB. 그리고 네. TLB. 네. TLB는 지금 양쪽에 다 겹치기 있죠. 때문에 주가가 네. 이제 강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저는 뭐 오늘도 충분히 좀 관심을 한다? 좀 가져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캠과 CXL 일단 엮을까요? 네. 둘만? 그 일단은 따로 둘을 빼놓을까요? 엮으면 둘 엮을까요? 이제 네. 같이 깔때기로 딱 나오는 게 네. 기판이에요. 기판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제 TLB하고 네.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심텍 요 뭐 이런 라인까지. 종목들을 계속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으로 또 한 달이 옆으로 가는 건 어때요? 뭐 유리기판도 괜찮죠. 그러니까. 특히 아예 이제 한 달이 유리기판은 옆으로. 어찌 보면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CXL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SKC를 중심으로 지금 뭐 필옵틱스라든지 좋습니다. JNTC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좀 장비 기업들 많잖아요. 약간 그 관련된 다르지만. 종목들이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막 판을 이 정도로 쌓겠습니까? 이제 CX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똑똑한 애가 CPU급이 그렇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를 살까? 이건데 너무 크고 왜냐하면 이제 주식은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솔바람님도 소캠 관련주, CXL 관련주, LPDDR 관련주, 제주 반도체, 어버브, 심텍, 코리아 속에 쫙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준호 매니저, 네. 나는 이 종목이다. 예. 저요? 예. 반도체에서? 소캠으로. 아, 소캠 소캠? 지금 JHBM 요 라인에서 요 화랑새. 저는 아까 김 네.
김혜미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깔때기처럼 이제 기판을 본다고 했을 때 또 어제도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가서 유리기판 쪽을 틀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PI 같은 경우가 이제 TGV 검사 장비여서 최근에 좀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이제 TGV 관련해서는 살짝 피롭틱스, 뭐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제 그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근데 유리에 이제 크랙을 안 가게 그 소재가 있는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또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좀 피롭틱스라든지 뭐 캠트로닉스, TGV 장비 유리의 구멍을 잘 뚫는 그 기업들이 좀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피롭틱스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그 소재의 크랙이 피롭틱스. 안 가게 만드는 YC캠 같은 기업들도 가장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결국 또 YC캠 같은 경우는 인텔에도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뭐 SK 또 삼성에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급망을 다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YC캠 과 또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피롭틱스가 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유리기판 기업들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배님 잘 말씀해 준 것처럼 기판이 아니라면 결국은 TGV, TSV예요. HBM은 이제 TSV, 유리기판은 TGV. 결국 구멍을 많이 뚫어서 데이터 이제 전송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딴에는 TSV, TGV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자, CXL 그리고 소캠이 온다면 당연히 유리기판도 이제 같이 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준호 매니저는 아예 이제 판을 유리기판 쪽으로 좀 가 있어서 피롭틱스 또 관극 그리고 길발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 오늘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어제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말씀드리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익홀딩스 놓치신 분들이 좀 아쉬울까봐 바로 또 이어서 로봇 관련 종목으로 오늘 탑픽 종목을 좀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지지난달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고 그 전달에 김혜인 매니저도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줬던 시메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비전 또 그리고 뇌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을 융합해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 비전 기술, 그러니까 3D와 AI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솔루션으로 이제 뭐 물류라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배송 또 그리고 이제 뭐 제조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지 그리고 나이키 그리고 현대그룹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APL 같은 국내외 대표 기업들의 또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이제 실적과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지금 SK 간에 또 이제 코스모스 플랫폼을 같이 협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로봇과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시메스 같은 경우는 그 비정형 수작업 공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작업을 해낸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입증되었고 그 기술력 때문에 SKT가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등극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특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워라라고 지금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걸 주관하는 데가 SKT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주축으로 AI 로봇 사업을 SK그룹 차원에서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시메스가 휴머노이드 SK 로봇 사업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연구 조직이 본사 사업부에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능형 로봇을 통해서 제조 혁신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GI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또 시메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어젯밤 5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K연합군을 만들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얼라이언스 발족을 추진하는데 이제 뭐 대기업부터 부품 생산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다 참여하라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메스도 충분히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솔루션 쪽에서 가장 핵심 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시메스 또 그리고 이제 클로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시메스도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IPO한 자금으로 지금 로봇 비전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또 첨단 로봇 세트를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SK 차원에서 엔비디아와 손잡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지금 이제 주축으로 SKT 주축으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랬을 때 시메스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 쪽을 다 모여라. 네. 우리도 이제 정부가 눈을 뜬 겁니다. 맞습니다. 휴머노이드는 홀로 못해요. 네, 다 맞아요.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 대형 뭐 맞아요. 감속기, 부품, 네, 부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와야 맞아요. 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시메스와 클로봇,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37,5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일단 45,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3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동시호가는 워낙 개인만의 판이어가지고 너무 올라가지고 있는데 역시 뭐 가격 전략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겠죠? 네. 어제도 이제 원익홀딩스가 말씀드리고 16%가 떠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이제 크게 떠버리면은 분할로 그리고 이제 1차 매수는 좀 이제 10% 이상이면 정말 이제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5%대로 뜨면은 어차피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고 또 갭이 크게 떴을 때는 또 이제 갭을 메꾸려는 또 차익 실현의 매물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갭 뜨자마자 몰빵 이러고 떨어지면 유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해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셀바스 AI 오후 1시입니다. 그럭3를 좀 노리는 포인트로 잡고요. 이제 솔루션의 시대가 정말 판을 친다. 여기에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준호 매니저는 시메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정부가 휴머노이드 연합군을 만든 다 모여라. 거기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메스. 명함을 내밀고 있는 맞습니다. 시메스. 오늘 두 종목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여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